만나보죠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경주시 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자 1명과 그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요? 예, 말씀하신 대로 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5일날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그 후보자 1명 그리고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, 구체적인 혐의가 뭡니까? 이 경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그 A 후보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 경주시 선거구에서 이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 5,376만 3,200원인데요. 약 10% 그러니까 선거비용 제한액의 10%를 초과 사용한 혐의입니다. 또 이 초과 사용한 금액을 숨기기 위해서 이 선거비용을 축소 누락하기로 이렇게 공모를 하고 선관위에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입니다.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그러니까 0.5%만 초과해도 이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. 무려 10%나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선관위가 보고 있어서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매우 주목되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러면 처벌 조항은 어떻게 됩니까? 이 관련 법률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거나 또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 두 개 다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따르면 이 후보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서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에서는 이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, 위조, 변조 또는 누락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경시 선관위에서는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공정 그리고 선거운동의 기회균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해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이 투명성을 두고 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회계 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이 관련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라면서 라고 밝혔습니다. 경주시에서는 4년 전에도 그러니까 4년 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그 모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이 선거운동원을 허위로 등록한 뒤에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해야 되는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2번 연속으로 이런 선거 비용과 관련한 그 사법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서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. 네, 아무쪼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참 안타깝고요. 경주시가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내년 1월 1일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그 경주 지역 내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에게 지역 화폐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경시가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이 지난 4월 달부터 경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이 경주형 저출생과 전쟁 종합 대책의 하나로 이 산후조리비 지원책을 꺼낸 건데요. 출생아의 부 또는 모, 그러니까 아버지나 엄마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소지를 경주시로 등록한 가정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. 경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7월 16일 날 입법 예고해서 지난 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하고요. 경주시 내부적으로 그 조례 개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8월 말이나 9월 초에 9월 달에 있게 될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내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. 네. 산후조리비를 저출생을
대책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. 이 경주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산후조리비 지원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21년에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 1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. 약 응답자의 75% 정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이 필요하다, 뭐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, 이런 그 정부 정책 자료를 참고를 해서 경주시가 이번에 산후조리비를 그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 경주시에서는 매년 출생아가 1000명 안팎으로 나타납니다. 2019년에 1112명, 2020년에 1103명, 2021년에 1062명, 2022년에 981명, 작년에 1004명, 이렇게 매년 출생아가 한 1000명 안팎인데, 요런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한 5억 정도의 예산을,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한다는 게 경시 계획입니다. 네. 이것 때문에 이제 출산 장려금 등이 줄어들진 않는지 궁금하기도 해요. 경주시에서는 이 첫째 자녀, 그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300만 원, 둘째 자녀 500만 원, 셋째 자녀 이상 1,800만 원의 출산 장려금, 그리고 또 출산 축하금 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, 이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기존의 출산 장려금, 출산 축하금은 종전 지급하던 방식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. 네. 이 출산 장려금의 경우에 만약에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내년 1월 이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경우에 출산 장려금 300만 원, 출산 축하금 20만 원, 산후조리비 50만 원, 총 370만 원 가까이를 지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개정하려는 조례에서는 보니까 이 민간 산후조리원 행정적, 경제적 지원 조항도 신설이 됐네요. 요 부분이 시의회에서 뭐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. 어쨌든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경주시는 그 출산 장려 시청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. 이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민간 산후조리원이나 그 경주시의 저출산 대책에 참여하는 법인, 기관, 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그 조례 조례에 신설을 한 겁니다. 네. 그러면 지금 경주시에 민간 산후조리원 몇 개나 되나요? 현재 경주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 산후조리원은 하나뿐입니다. 경주시에서는 이 민간 산후조리원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그 산모들이 포항이나 울산 등 인근 타도시로 가서 출산을 하거나 또 타도시의 시설 좋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이 민간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장비 설치비라든가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고, 이번에 조례 개정에서 이 지원 규정을 신설한 것은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작년에 경시 올해 4월달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간 산후조리원에 그 장비 설치비나 이런 걸로 한 1억 6,500만 원 가량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이 민간 물론 이제 그 지역 산모들의 편의를 정대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, 이게 병리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산후조리원에 시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특혜 논란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, 이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두고 그 조례 개정안에서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고, 뭐 의원들이 뭐 괜찮다고 판단하면 논란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요. 일단 심사 과정을 좀 지켜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이렇게 출산 장려를 위한 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. KT통신사 영업점을 지금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다, 이 소식이 있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어제 경주시하고 KT 대구 경북 광역본부가 경주 지역 KT 영업장 6곳을 기후동맹 우리 동네 쉼터로 지정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경시가 오늘 밝혔는데요. 네. 이 무더위뿐만 아니라 추위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을 하겠다는 개념으로 기후동맹 동행 쉼터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는데요.
이 KT에서는 이 쉼터 방문객들에게 의자나 테이블 등 고객 휴식 공간도 제공을 하고 생수나 무더위 때는 부채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휴대폰 충전, 살균 서비스, 복사, 프린트 등 그 사무 편의 기능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기후동행 쉼터로 지정된 매장에는 시민들이 이 기후동행 쉼터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입구에 그 인증 현판도 부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현재 경주시에서는 경로당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 총 196곳을 무더위 한파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KT 매장은 시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그 무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그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진짜 더울 때 이렇게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예. 네, 경제 소식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